자, 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 종합소득에 포함된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설명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법인세법의 경우는 단일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소득을 모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라는 게 없었는데,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6가지로 구분한다고 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을 설명을 할 때 각각 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을 합니다. 소득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수입의 시기, 즉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소득이 어느 과세년도 과세 기간에 속하는 거냐라는 기준을 설명하는 이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과세 방법. 자, 종합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거냐 또는 종합과세 할 거냐 등등 이러한 순서대로 각각의 소득을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렇게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의 첫 번째 나오는 거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는데, 자, 이자소득부터 볼까요? 자, 이자소득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흔한 예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놔요. 또는 적금 같은 거 불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기에 뭘 받아요? 원금도 회수하지만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이게 이자 소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는 국가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들, 회사들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도 주고 원금도 되돌려 준다라는 거죠.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험을 불입을 해요. 자, 보험을 불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기 보험금을 찾는데, 이 만기 보험금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가 되고요. 10년 미만의 경우,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험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저축성 보험과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만약에 보험금 수령하는 금액이 나오죠. 보험금 수령을 해요. 이 보험금 수령과 그리고 그동안에 납입했던 보험료 합계, 납입보험료 합계보다도 만기 보험금을 더 준다. 그럼 이 차익의 성격이 뭐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자 소득 성격이다라고 해서 과세한대. 저축성 보험 10년 이내에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내용이죠. 보장성 보험은 뭐예요? 납입보험료가 더 큰 거예요. 만기 보험금보다.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겠다라는 취지에 있는 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될 건 없고,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뭐예요? 사망, 질병, 부상 등 이렇게 보장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되는데,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얘기는 뭐냐면, 보통 돈 빌려주고 이자 주고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금업 또는 대부업, 대금업 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사업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뭐 흔히 뭐 그 친한 친구들끼리 돈 주고받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자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자 소득으로 세금을 내기는 해야 됩니다. 과세가 잘 포착이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가 외환,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금융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한 금융상품이 가격 변동이라든가 뭐 그런 걸 예상해서 만든 상품들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선물, 뭐 옵션이라든가 또는 스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그런 부분, 그러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 소득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고,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뭐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면 이자 아니냐,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원래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복잡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일일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다 규정하기 힘드니까 포괄주의 즉 이러한 이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다라고 하면 이자 소득으로 몽땅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것이 주의가 유형별 포괄주의 내용입니다.